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월요일부터 쌓여온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목요일입니다. 수빈 씨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찾게 되는 단골 메뉴가 바로 매운 음식이죠. 땀이 뻘뻘 나고 이 혀 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지 모를 정도로 깜빡 잊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을 촉진시켜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행복 호르몬 수치 팍팍 올리러 가보실 텐데요. 매운맛들이 한자리에 모인 푸드 페스티벌 현장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겨울하면 생각나는 맛, 뭐니 해도 온몸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맛, 매운맛인데요. 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어요. 매운 음식들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올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겨울 맛있게 나는 방법, 지금부터 달콤 살벌한 겨울의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한산해 보이는 도심 속 식당이 모여있는 골목에 대낮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야외에 각종 부스하며 테이블하며 뭔가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되게 많이 나와 계신데 지금 여기서 뭐 하나요? 오늘 핫푸드 페스티벌 있어갖고요. 아침 일찍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아하, 푸드 페스티벌이 열리는군요.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겨울철이다 보니 한낮의 준비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요. 오가는 손님들도 기대 만발입니다. 푸드 페스티벌이라 그래서 뭐 앞에 집이니까 조 동네니까 한번 와봤죠. 아, 좀 이따 와 보실 거예요? 저녁에 오프닝을 한번 와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소주 한잔 하려고 그래요. 제1회 핫앤 스파이시 푸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특히 춥기로 소문난 충북 제천에서 핫앤 스파이시 페스티벌이 열렸네요. 매운 음식을 주제로 한 그런 먹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천에 주말에 오셔서 겨울 벚꽃 축제도 보시고 또 이 명동 먹자고문에 오셔서 제천의 매운 음식을 한번 즐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겨울의 묘미는 역시 먹을거리죠. 푸드 페스티벌의 꽃, 각종 매운 요리들이 가득한데요. 온통 빨간색, 빨간맛 천지네요. 국물 닭발이라고요. 짜글이요.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맵나요? 드셔봐야 알겠죠? 근데 아마 많이 매울 겁니다.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어? 라는 자신감은 넣어두세요. 입안에 전기 좀 오르고 한겨울에 용솟음 치는 땀방울을 느껴봐야 이게 정말 맵구나 싶을 텐데요. 많이 매우세요? 예, 많이 매워요. 맛있고 땡기는 맛이에요. 겨울에는 매운 걸 먹고 제일 흡근하게 나는 거 좋은 거야, 그지? 역시 제천은 매운 음식 최고. 맛있어요. 맛있게 매운 요리 즐기기에 딱 좋은 화로 주변은 페스티벌 최고의 명당 자리인데요. 매운 요리에 빠진 시민들 사이에서 늠름한 군인들이 눈에 띕니다. 매운 군기가 바짝 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맛있고 매운 어묵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걸 먹고 나서 나라를 더 잘 지키고 왔습니다. 충성! 매운 요리의 핵심은 역시나 양념일 텐데요. 각양각색 매운맛을 내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고 숨겨온 매운 소스. 그 비결을 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매운맛 비결은 제가 용어비밀이나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주로 이제 청양고춧가루로 매운맛을 좀 조절을 하죠. 그리고 제천이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매운 음식을 먹고 몸에 열도 나고 그래서 이제 땀도 좀 흘리고 그래서 매운 음식들을 이제 많이 찾고 계시고 또 여기 이제 페스티벌에도 그런 매운 음식들이 많으니까 그걸 많이들 먹으러 오시고 그러십니다. 다른 계절보다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겨울철. 하지만 몸도 마음도 후끈 달아오르는 맛있는 요리와 더불어
즐거운 웃음까지 덤으로 만날 수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명동 갈비골목 15개 상인회와 그다음에 또 야외 부스에는 저희 제천에서 아주 매운 음식을 잘하는 업소들로 지금 야외 부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업소들이 같이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 제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천의 명동갈비골목은 일찌감치 지역에서는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겨울철에 많이 찾는 매운 요리를 새로 선보이며 기분 좋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겠네요. 매운 음식 축제가 이래지만은 우리 명동 갈비골목에서 이루어지면서 너무 활성화되고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서 너무 저희들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 축제가 계속되면서 하여튼 우리 명동 갈비골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 제천의 발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매운맛은 먹을 때도 물론 맛있어서 좋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는 점 아시나요? 식욕 부진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호흡기 계통의 저항력과 면역력까지 높이니 겨울철 감기 예방에 탁월한 병약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앰뷸런스가 웬 말인가요?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청양고추 한 10배 정도, 베트남 고추 한 5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등 자신 있어요?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역시 고등학교 밥 대신 먹어요. 몇 개까지? 50개. 바로 이게 지옥의 맛 닭꼬치라고 하는데요. 준비 시작! 보기만 해도 땀이 절로 나는 매운 닭꼬치 하나만 먹어도 며칠 고생할 것 같은데 정말 매운맛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챔피언들이네요. 그렇지. 아유 1등은 호사! 자, 디지털 아까 받았어요? 그러면 없어요. 악으로 깡으로 먹었습니다. 원래 제가 50개 먹기 대회에서 떨어져가지고 되게 약간 악에 받쳐서 했는데 1등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운맛 먹었으니 이제 달달한 분위기로 넘어가 볼까요? 겨울철이면 호호 불어가며 먹는 맛있는 주전부리, 붕어빵, 달고나, 군고구마 등등 달콤한 먹을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뭐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군고구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 달콤함은 굳이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발동동 구르며 먹어야 제맛이 난단 말이죠. 따뜻한 공간과 고구마를 먹으니까 훨씬 마음도 따뜻해지고 올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방도시 제천의 명성답게 따뜻한 꽃차와 약차가 빠질 수 없죠. 은은한 꽃향과 건강에 좋은 약차 향기에 오가는 시민들, 특히 중년층 사이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따뜻해. 목련 그 꽃향도 나고 따뜻하고 좋아요.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불꽃놀이 쇼쇼쇼. 매운맛이라면 언제든 즐길 준비된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 입맛 없다 우울해 말고 스트레스 쌓인다 짜증내지 말자고요. 우리에겐 매운맛이 있으니까요. 분위기 너무 좋고 낙후된 제천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매운 음식들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일단 제천의 음식들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맵거나 달콤하거나 맛있는 겨울 되세요. 추억을 부르는 매콤달콤한 겨울 이야기. 올겨울 여러분을 웃게 할 맛은 어떤 맛인가요?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맛 꼭 챙겨보세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가 7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에 따르면요.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4%나 낮다고 합니다. 이게 고초에 있는 생리활성화 물질이 사망률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적당히 매운 음식이라는 거.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위와 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셨으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운 음식을 드실 때 이 속쓰림을 좀 줄이려면 꿀을 함께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꿀에 들어있는 성분이 자극받은 위와 장을 진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들로 에너지를 빵빵 채웠다면요. 이제는 몸을 좀 움직이러 가볼까요? 네, 이곳에 가면 몸을 좀 쓰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구슬땀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가세요, 우리 친구. 가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동물 친구들. 네, 강소기업 신입사원 해볼란가 1일 신입사원 손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모두의 추억의 장소죠, 이 우치공원. 어린이들 친구들과 함께 이 열차를 타면서 일할 장소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뭐요? 다도 4달 됐는데 나도 딸 됐어요. 그랬더냐? 오늘 이모가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 엄마 오늘 오는데. 아, 엄마 와요? 저 그냥 오늘 노는 거예요, 혹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좋다, 좋다. 우리 친구들. 갈까? 신나게 놀아볼게? 따라가. 저희 그냥 이거 노는 거예요, 진짜로? 네, 오늘 놀렸네요, 편하게. 아, 놀라고 할 리가 없는데? 오늘의 사수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사수님이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저의 사수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투사원 소민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놀러만 와봤지 일하러 온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썰매장이라든지 이제 카라반이라든지 이제 놀이기구 이제 거의 주로 이제 그쪽 업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991년 문을 연 우치공원은요, 식물원과 동물원은 물론이고 30종의 놀이기구, 호남 최장 길이의 슬로프를 자랑하는 눈썰매장, 작년 5월 개장한 카라반 캠핑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이게 다 오늘 저의 업무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오너신가요? 이사님? 이사님, 오너 오브 더 오너.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투사원 소민지입니다.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볼게요, 그러면. 이사님의 응원을 듬뿍 받고 이동한 곳은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놀이공원이었는데요. 30여 종의 놀이기구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좋다는 우치공원의 스테디셀러, 푸름라이드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오늘의 제 임무를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배가 하나 오면 이제 물이 많이 튀어 있으니까 의자 부분은 이제 손님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물기를 좀 닦아주면 됩니다. 네, 물기를 닦아드리고. 그다음에 손님을 이제 태우면 되는데 탑승하기 전에 이제 손님의 티켓을 한번 다 확인합니다. 아, 티켓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티켓은 이제 이것은 일회용권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원내 보보라고 해서 총 5번 탑승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탑승 도와드리시면 탑승해 주실게요. 운행 도중에 물 밖으로 이제 소지품 떨어지시면 타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일어나시거나 장난치시면 다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안내멘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출발. 장난치시면 안 되세요. 먼저 닦아드릴게요. 닦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닦이네. 죄송해요. 자,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닦으실게요.
딱 끝이. 이게 쓱 하고 싹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엉덩이 젖을까봐 꼼꼼하게 닦느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우치공원은 호남 최대의 놀이공원이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지역민들에게 외면받아 왔는데요. 재작년부터 대관람차 같은 새 놀이기구를 설치하고요. 안정성 위험이 있고 선호도가 떨어진 놀이기구들은 교체하고 있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색 조합하는 거죠. 아, 색 조합. 누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거 그냥 F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어떡해. 재밌다, 근데. 제가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법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겉에 할 때는 숨 참아야 돼. 저 요즘 에이트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요즘 근데 사실 이곳 놀이동산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네. 괜찮아요? 약간 운영에 있어서? 이제 뭐 저출산 시대고 하니까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러면은 언제부터 여기 입사하신 거예요? 2015년도. 그러면은 여기에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채용 조건이라는 게 혹시 따로 있나요? 그냥 성실하면 뭐 다. 오, 성실한. 펀치를 하신 훈남이시잖아요. 얼굴 엄청 빨개지신다. 여기에 약간 인물도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뽑히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뽑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만의 그런 게 있다. 비법이 있다. 왜 나는 뽑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외모. 에? 외모? 뭐야?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맛있네요. 약간 추억의 돈가스가. 진짜 뷰가 좋네요. 이렇게 여기에 카라반 캠핑장이 있었구나.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다둥이 가족은 물론이고 두 가족이 함께 와도 좋을 만큼 넓은 6인실과 따사로운 햇볕만큼 애정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4인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11시에서 지금 나오시는 손님분들 지금 방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실 재촉을 하고 빨리 쫓겨내고 청소를 시작해라. 저 청소 진짜 못하는데. 청소는 소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청소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시트 갈기부터. 네, 시트 갈기부터. 시트 갈기부터. 전 잡아서 안으로. 이거 매트 아래로? 네, 안으로 푹 넣어야 돼. 푹 넣어야 돼. 네. 쭉 잡았대. 쭉. 저거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좋네. 네, 묶어서. 집에서도 이렇게 해야겠다. 네, 그래야겠지라. 넣어가지고. 네. 안으로. 이거 주걱은 뭐예요? 주걱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주걱을 이렇게 할 때 주걱을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렇게. 이거 주걱으로 하는 거였네. 와, 주걱이 쓰임새가 진짜 많네. 이불 그냥 이대로 덮으면 안 돼요? 안 돼. 해봐.
예, 잡아봐 이거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 손을 넣어서 이 끝을 예, 손을 여기 터진 데가 있어요. 터진데요? 쭉 가면. 여기 있다. 예. 하고 이건 옳게 됐으니까 손을 요놈으로 넣어. 손을 여기로 넣어서. 예. 그래갖고 악수? 얘네를 여기다. 해서 쭉 잡아. 쭉 잡아당겨. 오, 이건 쉽다. 해서 여기 끝털이를 딱 맞춰서. 맞죠? 손을 넣어가지고 저기 살살 털. 작은 침대. 이 박자감이 딱딱딱딱딱. 그렇게 해야 돼. 맞으셔. 그럼 이불 정리는 평소에 두 분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같이? 두 짝꿍이 둘이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한 안에 한 바닥이 또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런 방은 진짜 힘들다 하는 방이 그래, 있으실까요? 소비자들이 막 아무렇게나 막 해놓고 이거 막 원래는 이거 쓰레기랑 좀 싹 버려주고 가세요 하고 막 하다가 사무실에서 안 버리고 난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면 이런 방은 진짜 깨끗하다, 너무 좋다, 하기 좋다 하는 방은 어떤 방이에요? 깨끗이 치워놓고 이불도 이렇게 썼어도 이렇게 딱 개놓고 간 양반들이 많이. 이렇게 개놓고? 네, 딱 해서. 앞으로는 저도 꼭 개놓고 나갈게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3시에 딱 끝나니까 3시, 4시 끝나니까 끝나고 저녁도 차릴 수도 있고 10개월 정도 됐을까? 그럼 어때요? 서로의 호흡은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희 씨 호흡 잘 맞아요? 아니 근데 눈길을 안 주셔. 네. 이제 제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 도구를 우선 받아야 된대요. 네. 준비 다 해놓으셨네. 네. 잘하셨어요? 네, 청소 도구인가요 오늘의? 네.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 주걱이. 히든라이트. 네, 오늘 그럼 청소 메이트를 우선 정해야 되는데? 이거가 어머님이 2인 1조로 해야 된대요. 네. 도망가신다. 저기 도망가시다. 빨리 잡아오세요. 아니, 지금 피디님 아까부터 갑자기 없어지셨고. 빰빰빰빰빰빰빰빰 민지의 선택. 과연 오늘 누굴 선택할 것인가?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계시는 피디님을 선택할 것인가? 작가님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분을. 자, 그러면 오늘은 청소기 가지고 오실게요. 후배님이 찾아서 오실게요. 조금만 쉴게요. 물에 구워 먹는 진짜 맛있어요. 이러니까 튼튼하는 거지. 해불론가 우치공원 편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특별한 동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한 분은 우리 토종소인 칙소와 인연이 깊다고 하고요. 또 한 분은 돼지 아빠라고 불릴 만큼 돼지에 대한 애착이 매우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축산 명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돼지처럼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이분들은요, 소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돼지로 인해서 내가 복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명인분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당장 달려가시죠. 소와 돼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축이지만 우리 전통 한우인 칙소와 돼지를 가축 이상으로 아끼고 소중히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칙소와 돼지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를 30년 키우는데
나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죠. 돼지는 늘 고마운 동물 그리고 미안한 존재 그런 의미가 있고 하지만 저에게 돼지는 나의 인생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같이 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우리나라 이 토종 한우, 이 칙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메라는 소리 들리시죠? 자,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문마급에 있는 한 칙소 사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느 소와 다르게 칡넝쿨이 감겨있는 듯한 얼룩무늬가 있는 이 소들이 바로 우리나라 토종 한우 칙소인데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 토종 한우가 있다라는 소문도 듣고 제가 잽싸게 달려와 봤는데 칙소라고 하더라고요. 예. 칙소는요. 우리나라의 그 동요에 나오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소예요. 예, 네. 우리 전통 칙소 한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한우를 없애기에는 너무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기르는 거예요. 뭐든지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먹이는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 친구들에게 제가 포식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왔어요. 아주 싱싱하고 맛 좋은 이 건초가 왔습니다. 야, 이 친구 타이밍을 알아요. 타이밍 알아. 저렇게 보채는 친구는요, 조금 더 감질맛 나게 기다려줘야 돼. 이 타이밍에 바로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아유, 기다리세요. 자, 우리 칙소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크십시오. 자, 한국에 몇 마리 없는 아주 귀한 칙소들입니다. 자,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귀한지. 이 농장에서는 칙소 8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먹는 것은 일반 한우와 같지만 좋은 사료를 먼저 먹입니다. 귀한 소인 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긴 뭘까요? 우와! 아니, 얘가 이게 독채를 마련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갓난송아지고 칙송아지니까 더 귀히 여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는 거죠. 기르는 거죠. 매 때때마다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젖먹이고 그것도 갖다 집어넣어놓고. 저렇게 어릴 때는 여느 한우처럼 저렇게 노래요. 근데 이제 한 4, 5개월 되면 이제 얼룩무늬가 나와요. 이 한우 중에서도 칙소가 굉장히 이제 혈통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칙소는 혈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귀에다가 생검이표를 찍어요. 네. 그 생검이표를 찍으면서 거기서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친자도 확인을 하고 일반 한우와 다르게 칙소만 별도의 혈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DNA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조사하죠. 전국적으로 약 한 4,000여 도 정도 되는데 지금 강원도는 한 900여 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강원도에서 칙소를 좀 더 증식하고 확대해가지고 칙소만의 별도 브랜드를 가져가지고 농가도 소득 좀 올리고 또 칙소도 일반 소비자가 맛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칙소는 일반 한우와 비교해 6개월 정도 더디게 성장한다고 하니 돌봐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요. 강원도에서는 900여 두가 여러 농가에서 길러지고 있고 원주에서 칙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2농가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좋은 일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키웁니다. 제가 여력이 닿는 한 키워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싶어서 이번에 만나러 갈 분은요, 이 축산업계의 명인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요, 이분을 돼지 아버지라고 부린다고도 하거든요.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뭐 하면 되지? 돼지 만나러 가면 되지. 가시죠. 돼지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원주의 한 돈육 생산 가공업체인데요. 돼지를 사육하며 육류를 생산하고 가공, 판매 등을 하고 있는 6차 산업업체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돼지 아빠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데요.
돼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우 대표 아니야. 아우 돼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우 돼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돼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정부가 깃발을 들고 농촌을 계도하라는 그런 이제 책임을 부여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처음부터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상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이 다음에 이런 모델을 한번 따라서 우리나라에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구상을 하다가 자금이 생겨서 2011년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도 그렇지만 돼지도 굉장히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럴 때 참 힘들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생산량, 수입량에 따라서 그 등락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때는 2011년에 이 문화원 지을 때 그때 전체 돼지를 내가 키우던 전체 돼지를 다 메모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ASF 상황이라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겪었지만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원주에서 이름난 돈육 가공업체로 또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을 위한 돼지 경주나 여러 가지 체험이 진행되고 또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동물을 사랑하는 축산명인 장성훈 대표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서는 이제 돼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돼지 아빠가 아니라 동물들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축산업에 좀 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축산이 적성에 맞았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싶지 않았어도 할 수 없이 이제 축산을 전공하게 됐고 다시 양돈을 거쳐서 완전히 양돈인이 됐습니다. 동물을 다 좋아했었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돼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동물을 다 좋아하고 그러는 체질이구나. 대표 오늘 돼지의 매력에 또 우리 돼지를 사랑하는 아빠의 매력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당초 목적대로 우리 문화원이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표 모델이 되고 또 자라나는 2세들, 그다음에 후계농들의 현업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한우인 칡소를 특별한 애착심으로 꿋꿋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돼지 아버지라 불릴 만큼 돼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축산업의 명맥이 잘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 축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누구보다도 돼지를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소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분들 덕분에 이 축산업의 미래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야, 저는 저런 돼지 체험장은 처음 봤습니다. 왜 돼지 아빠라고 불리는지 100%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1차 산업인 이 축산업과 2차 산업인 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의 교과서를 보는 것만 같았는데요. 우리 농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토종소인 칡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중요한 일이자 이 보존하는 거 좀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이걸 계속하시는 두 명인분들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응원의 박수를 절로 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휠체어 농구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실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요
제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경기장이 아니라 아파트에 왔어요. 그 이유는요. 스승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요, 국가대표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희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러 왔거든요. 혹시 오늘 저에게 새로운 스포츠를 알려주실 스승님 맞으세요? 네. 일단 어떤 거부터 처음에 아침에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제 운동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옷 입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없다 치고 빨리 네. 준비하셔요. 빨리 준비하셔요. 과연 어떤 운동인지 집안에 힌트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막 운동할 때 막 무릎 그리고 막 팔목 이런데 이렇게 칭칭 감는 거 아닌가? 그리고 휠체어가 있어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제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건데요. 네. 가서 뭐 간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정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따라가서 우리 스승님이 무슨 운동을 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간 곳은 춘천시 장애인 체육관. 먼저 와서 운동 준비 중인 스승님.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더라고요. 스승님, 제가 훈련될 때 따라왔는데요. 안 타시던 휠체어를 타시고 오늘 대체 배워볼 운동이 뭐예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할 운동은 휠체어 농구라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코트를 누비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 바로 휠체어 농구입니다. 휠체어를 탄다는 것 외에는 일반 농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친 몸싸움과 빠른 스피드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휠체어 농구의 매력에 금방 빠져듭니다.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얼마 전 춘천시에는 휠체어 농구단이 창단됐습니다. 감독님을 주축으로 7명의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춘천시에서 이렇게 휠체어 농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한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또 제의가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수락하게 됐습니다. 함께 운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주장 김상열 선수, 팀 에이스이자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사실 휠체어 농구단 하면 굉장히 좀 저는 생소하거든요. 일반적인 룰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저희 선수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장애가 심하고 안 심하고에 따라서 등급 포인트가 매겨져요. 그래서 1포인트부터 4.5포인트까지 있는데 4.5포인트는 좀 장애가 경한 선수들, 그 다음에 1포인트면 장애가 심한 선수들인데 14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선수, 경한 선수 다 어우러져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휠체어 농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선수들의 발이 되어주는 휠체어, 그만큼 휠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네, 아주 중요하고요. 휠체어 싸움이라도 간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마다 휠체어를 네. 개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맞게끔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다들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 포지션별로 다 다른데 또 장애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휠체어 세팅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생활할 때 쓰는 휠체어와 또 농구를 할 때 사용하는 경기용 휠체어입니다. 모양부터 좀 다르죠. 먼저 경기용 휠체어는 바퀴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칠고 빠르게 달려야 하는 경기 중에도 턴이 잘 되고 넘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고요. 휠체어와 선수의 몸을 고정시켜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보조바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요. 휠체어 앞에는 거친 몸싸움에서 선수들의 발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범퍼가 있습니다. 제가 휠체어 농구의 가장 기본
휠체어를 탔으니까요. 이제 농구를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단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것부터 농구의 기본 드리블을 배워봤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공 따로 몸 따로 쉽지 않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는 것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굴러가는 휠체어 바퀴에 공을 살짝 겨주기만 해도 쓱. 머리 위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슛 연습입니다. 일반 농구 코트와 규격이 같은데 휠체어 앉아서 하려니까 더 늘잖아요. 마음의 욕심을 좀 마음의 욕심을 버려요? 이렇게 가볍게 날아가서 오히려 뒤에 더 나요.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됩니다. 드디어 성공하고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앞으로 가면서 슛을 할 차례. 시원 잘했죠? 제가 이렇게 휠체어 농구를 해보니까요, 생활 스포츠로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 땀도 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과나 그런 데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팀 담당자 연락처를 주거든요.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면 비장애인 분들도 탈 수 있는 농구용 휠체어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휠체어 농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항상 누가 오시면 즐길 수 있게 선수들도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었지만 농구를 통해 삶의 목표가 목표가 생긴 선수들. 일단 그 운동하기 전에는 엄청 소극적이었는데 활동량도 많아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더 잘하게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집에 박혀있냐 아니면 나와서 운동을 하느냐 그 차이가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니까. 재밌죠. 그리고 또 활기차졌고 생활이 매일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한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고 뭐 생활하는데도 되게 활기차졌어요. 많이. 네, 제가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라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격하고 좀 그 몸싸움도 엄청 많아가지고 좀 보는 사람은 좀 아찔하긴 한데 자꾸 보다 보면 좀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휠체어 농구라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의 장애인 스포츠는 같이 어울리기 힘든 종목도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휠체어에 앉는 순간 모두 다 같아져요. 이렇게 보니까 휠체어 농구에 점점 더 관심이 생기시죠? 제가 휠체어 농구를 배워봤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땀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이게 활동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장애인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 넣었을 때 희열감이요. 찍었나? 저 넣었는데. 코트 안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 코트 안에서는 장애도 비장애도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거친 숲속에서도 정확하게 골을 넣는 휠체어 농구의 매력. 미국의 한 농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요. 휠체어 농구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됐다. 천천히. 오케이. 네, 휠체어 농구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1945년 영국의 한 의사가 척추 손상의 한 치료 방법으로 관해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휠체어 농구의 매력에 빠져서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휠체어 농구는 이 특성상 개인 기술보다는 팀원들 간의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휠체어 농구만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치명적인 매력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거 여러분들도 휠체어 농구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홍성의 역사부터 홍성의 맛까지 보고 먹고 즐기는 여행의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하는데요. 홍성으로 지금 가볼게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산 너머 남쪽의 고장.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오랜 세월 지역의 행정, 교통,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충남 홍성군을 찾았습니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청명했던 2월의 홍성.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오늘은 홍성의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한번 가볼까요?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군. 그 중심에는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홍주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숭례문, 흥인지문처럼 커다란 문이 홍성에도 있네요. 이 홍주성의 동문이면서 주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주성은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고려 때는 주로 산성을 많이 지었어요.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대부분 읍성을 짓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홍주 읍성의 역할을 했고, 홍주 읍성은 홍주와 그 내포 지역의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내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엔 조양문, 서쪽엔 경희문, 남쪽 홍해문과 북쪽 망하문까지 홍주성을 둘러싸며 갖은 풍랑을 막아준 문루들. 일제강점기에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홍주성은 옛 모습 그대로 관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성 위에 올라오니까 홍성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뷰가 그냥 괜찮지요? 와, 그 옛날에 홍주성이었다는 거잖아요. 홍주읍성. 예. 그래서 그 성 밖에 이제 그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쪽에 위험에 닥칠 때 이제 식량들을 싸들고 이게 홍주성 내로 들어오는 거죠. 성읍 안에 자리한 이곳은 홍성의 고요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홍주성 역사관인데요. 오늘날의 홍성이 있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왕사였던 퇴고보우의 고향이라 해서 목으로 승격이 되면서 홍주라는 이름이 운주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해상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곳을 통해서 한양성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해서 외부 문물 수용의 창구 역할을 했던 홍주. 그 덕에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시기도 빨랐다고 천주 하는데요.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득권층들이 듣기에는 도발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곳을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홍주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참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아픈 흔적도 담고 있는데요. 1894년 동학운동을 시작으로 만세운동과 홍주의병까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운 이들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동학이 1800년대에 일어나서 전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홍주성 탈환을 위해서 동학 그 농민들이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때가 1894년도였고 그때 굉장히 큰 전투가 이 홍주성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역사의 그 현장에 지금 중심에 서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홍성이 낳은 인물. 원칙과 소신의 목숨을 바친 비운의 예술가죠. 화가 고암 이응노의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 문패가 있네요. 네. 이응노. 인생이 곧 한국 현대사이자 냉전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고암 이응노.
작품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예술 세계를 이루면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한국 근현대 서화가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셨고요. 또 1960년대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신 후에 또 유럽 화단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으신 또 현대미술가이십니다. 고암 이응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대전에는 이응노 미술관이, 고향 홍성에는 그의 생가 기념관인 이응노의 집이 문을 열었는데요. 고암의 생가터에는 고암의 기억을 바탕으로 고향 초가집과 주변 풍경을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장르와 소재를 넘나들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고암의 작품은 물론 지역 작가들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있었을 텐데 고암 이응노 선생님에게만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화단에서 동양의 전통을 고수하기 바쁜 그런 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그 예술 사조를 적극적으로 또 자기 화풍에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주로 활동하셨던 시기가 일제 탄압의 좀 비극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럼 작품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식민지 화단에서 일본 감시하에 표현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5년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감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좀 자유로운 유럽의 예술 양식을 이제 습득하시면서 또 자유로운 또 예술 정신을 그때 조금 깨닫게 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홍성의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와, 사장님! 네! 온조개가 이렇게 크대요? 이게 새조개라는 거예요. 겨울에 대표적인 음식. 근데 제 얼굴만 하죠? 오, 엄청 크다. 이야. 이게 이렇게 새조개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완전 새 부리 같아서 학 같잖아요. 그래서 새조개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됐다. 잘하시네. 새조개. 와, 이 생김새 보세요. 조개의 여왕. 조개의 여왕. 새조개. 새조개. 이게 바로 홍성의 맛이다. 두툼한 살점과 쫄깃한 식감으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새조개.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는데요. 와, 여기 이 조개부터 먹풀, 멍게, 여러 가지 해산물 중에서도 요 싱싱한 새조개까지. 네, 남당항 천수만 앞바다에서 천연뻘, 깨끗한 뻘에서 자란 새조개예요. 쫄깃하고 담백하기로 소문난 새조개. 채소에 살짝 익혀서 새콤한 총각김치와 채소랑 함께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조개의 달달한 맛과 또 시금치의 담백한 맛과 또 아삭아삭한 요 김치의 새콤한 맛이 완벽한 환상의 조합이요. 이렇게 한 입 가득 드셔야 이렇게 또 식감도 있고 포만감도 있어요. 조개의 황제라고 불리는 새조개는 영양가도 풍부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에 칼슘과 철분까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참 맛있게 드시네요. 새조개가 2월달, 3월달 그때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새조개를 많이 드시면 감기 같은 것도 안 오고 새조개를 많이 드셔줘야 돼요. 달달하고 쫄깃한 새조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홍성에서 역사와 인물 그리고 홍성의 맛까지 제대로 즐겼는데요. 여러분도 홍성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홍성의 천년 역사를 간직한 홍주성부터 평화를 꿈꾼 예술가 고암의 생가기념관 이응노의 집, 그리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새조개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홍성에서의 알찬 하루였습니다. 홍성
새조개 맛 저는 반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태균 씨 금사빠인 거 알고 있었지만요. 네. 저도 그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조개 보자마자 군침 돌고 정말 눈이 하트가 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는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새조개 샤브샤브 어떨까요? 너무 좋죠. 새조개는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맛도 영양도 3월까지가 딱 좋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새조개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대구 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추가로 발생하면서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챙겨 드셔서 이 면역력 잘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또 기침하실 때는 옷 소매로 가려서 기침하시고요. 손도 자주 씻으시고 이렇게 기본기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